오늘 저기 강연 오늘 해주실 내용이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재미있는 섹션인데 장소가 제한해서 그런지 오늘은 조금 한산하게 시작하게 됐는데 한 사람만큼 또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최상일 선생님하고 우리 김지연 작가 두 분이시고요. 최상일 선생님은 이제 81년에 MBC 프로듀서 입사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MBC에 계십니다. 주로 라디오 프로듀싱을 해오셨고요. 2002년에 그동안 쭉 이렇게 해오셨던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그것을 책으로 내셔서 백상 출판문화상을 받으셨고요. 지금도 세계의 전통음악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프로그램을 아직도 연출하고 계십니다. 김지연 작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선생님 이렇게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 이 두 분의 협업한 것은 저희 3층에 할머니 라운지라고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다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에서는 제가 마이크를 많이 잡았었는데 이런 공간은 조금 완전 생방송이니까 조금 떨리는 느낌도 납니다. 저는 방송을 통해서 모든 평생 일을 해왔죠. 그래서 방송이라는 것이 그런 사람을 몰고 가는 힘이 있어요. 방송은 죽었다 깨도 나가야 되니까 정해진 시간에 만들어서 송출을 해야 되죠. 그래서 미녀 프로그램도 그렇고 또 오늘 소개하는 할머니들의 육성은 주로 제 이름을 딴 최상일의 민속기행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데요. 그걸 하면서 방송했던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박 감독님하고 김지연 씨가 또 와서 그걸 완전 재가공 활용을 해서 다시 이렇게 할머니들의 빛을 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전시회에 별로 자료 제공한 것밖에는 기여한 바가 없고 그러다가 이제 직접 또 이 관객들하고 같이 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반갑습니다. 처음에 제가 할머니들을 만나게 된 것은 민요를 잘 부르는 기억력 좋은 제보자로서 제보하게 되면 또 이상한데 인류학이나 국문학에서 할머니들 노래 녹음하고 이럴 때 꼭 제보자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저는 가창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창자로서 만났고 그 뒤에 민요 공부를 좀 하고 방송하면서 너무 아는 게 없고 노래는 있는데 노래 설명할 정보가 너무 없고 학식이 없고 그래서 민요 취재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저 혼자 다니기 시작한 프로젝트가 민속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육성을 인터뷰를 해서 그걸로 방송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사실은 역사가 꽤 한 6, 7년 이상 계속 했고요. 거리가 무궁무진한 그런 소재죠. 민요는 뭐 부를 줄 아는 사람이 예를 들면 80세 이상 할머니들이 10명이 계시다고 하면 그 중에 한두 명이 노래를 부를 줄 아는 비율인데 이야기는 누구나 하시거든요. 아프시지만 않으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재가 많고 또 노래는 노래 자체로 끝나지만 이야기는 본인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가 담기기 때문에 엄청난 무궁무진한 콘텐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다니는 그런 일이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가 훨씬
다가가기 쉽고 이야기도 조곤조곤 잘해주시고 또 배고픈 기색이 좀 보이면 밥을 차려주시고 뭔가를 베푸는 그런 성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제가 꽤 많이 굶었을 것 같아요. 그 방송도 힘들었을 거고 밥도 가끔 굶었을 텐데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할머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문단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앞에 거는 말고 뒤에 나오니까요. 사진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진을 직접 찍은 것도 있고 뭐 다른 팀들이 찍은 것들 쭉 모아서 봤더니 할머니 얼굴만 봐도 그냥 사연이 막 저 머릿속에는 나오는 거죠. 이런 사진들. 이야기거리가 생각나는 할머니들만 좀 크게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경상도 지방의 할머니들인데 골격이 좀 세죠. 지방마다 좀 골격까지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눈썰미 있는 분들은 가만히 이렇게 연구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할머니는 이제 눈 한쪽이 잘 안 보이시는, 입도 한쪽이 뭐 좀 돌아가셨죠. 근데 강원도 아라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할머니입니다. 노래가 막 생각이 나네요. 노래를 들려드리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좀 없는 것 같고요. 요거는 최필려 할머니, 강원도 인제 소리꾼 찾다가 길가에서 약장수 할머니를 만났는데요. 길 물어보다가 본인도 구경하러 들어오셔가지고 또 끝에 노래를 한 도자리 불러주셨는데 기가 막힌 노래가 나왔어요. 최필려 할머니 돌아가셨죠. 참 다정한, 이분은 강원도 아라리 소리꾼이고요. 이 할머니 얘기를 좀 조금 하고 싶은데요. 제가 늘 이 할머니 얘기를 하는데 강원도 정선에 동강이라는 강 잘 알죠? 그 동강 아름다운 강변인데 그 옆에 규람리 옷바우 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징검다리를 건너야 겨우 갈 수 있고 산을 뒤로 돌아서 건너가려면 한나절씩 산길을 타야 되는 험한 데인데 거기 소리 아라리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산을 넘어서 이제 찾아갔는데 과연 참 예쁘게 늙으신 할머니가 다정하게 소리를 잘 해주시고 말씀도 잘 해주시고 한나절, 지금 이 밭이 돌담 밑에 감자밭인데요. 상추도 옆에 있고 그래서 상추도 뜯고 점심때가 되니까 같이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침 그때 하직 감자 캘 때가 돼서 감자를 같이 캐고 상추도 뜯고 씻고 해서 밥을 해주시는 거를 또 만나게 먹고 그러면서 이야기와 노래를 들었는데 정말 이 남편이 워낙 글 공부만 했던 조금 부잣집 아들이라 글 공부만 해서 농사를 지을 줄 모르는, 손에 흙을 안 묻히고 큰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초반엔 좋았겠지만 나중에 뭐 먹고 살 게 걱정되니까 이 아주머니 시절부터 할머니가 전부 농사도 다 짓고 집안을 꾸려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뭐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고생만 하고 그 서울음이 가슴에 꽉 차 있는 것을 노래로 푸는 살아있는 아라리 소리꾼이었던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그래 한나절 녹음을 하고 자기는 아라리라는 노래가 없었으면 평생 살지 못했을 것이다. 난 그렇게 노래가 좋다. 이런 말씀까지 듣고 내 노래를 잘 정리해서 카세트에 담아다 날 갖다 줘. 나도 좀 듣게. 그래서 예 그러죠. 그리고 딱 2달 만에 다시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새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그래서 그런 사연이 있는 할머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연이 할머니들과 이렇게 얽힌 사연들이 많이 생겨난 건데 한번 얼굴들을 되는 데까지 한번 보시죠. 얼굴만 봐도 이 손녀 업고 있잖아요. 이제 즐거워하시는. 제가 할머니들 많이 웃게 해드리고 다녔어요. 그 좋은 일이라고 생각돼요. 언제 웃어보시겠어요? 그 젊은 남자를 만나서 그래도 즐겁게 웃으시네요.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가 노래를 부르면 옛날에 그 각시라고 그러는데 처녀적에 같이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배운 노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시집 와서도 물론 좀 배울 수 있는데 그 생각이 나니까 즐거워지는 거죠. 다 웃음을 웃고 그런 모습들입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갖고 사진이 뭐 작품성은 좀 없지만 이 할머니는 이 손에 든 게 막걸리 사발인데요. 밥을 안 드시고 막걸리로만 사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 막걸리가 굉장히 영양가가 좋다는 얘기죠. 이 지리산 밑에 생각이 납니다. 남원 산내면이었는데요. 여기도 거기고 여기 이제 제주도에서는 좀 칼라 사진이 조금 있는데 다 돌아가셨죠. 여긴 추자도에서 이제 민요 녹음 끝내고 마당에서 풍물 한바탕 치는데 할머니들이 춤추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기억력이 좋아갖고요. 놀라운 것은 한나절씩 끊임없이 노래를 부르는 뭐 수십 곡의 노래를 쏟아내는데도 알고 보니까 문맹 글자를 모르는 할머니였어요. 바로 이 할머니가 고태평 할머니인데 깜짝 놀랐죠. 뭐 이렇게 영수증에다가 이름 좀 써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은 잘 못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릿속에서 한나절씩 노래가 쏟아져 나온 거죠. 그게 이제 구전의 힘이라는 건데요. 구전이라는 게 인류가 문자를 만들기 전에 어마어마한 그 구전의 역사가 있었고 모든 역사를 암기를 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문화가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아직 전승되고 있고요. 옛날에 불경, 성경 이런 것도 다 제자들이 듣고 기억했던 것을 그대로 전수를 해서 나중에 이제 문자로 기록이 되기 시작한 거죠. 구전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막강하고 그런 것이 우리 할머니들 세대까지도 구전 세대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오히려 문자를 배우는 할머니들은 별로 기억력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죠. 우리처럼. 우리 지금 스마트폰 잊어버리면 전화번호 몇 개나 외웁니까? 한 5개도 못, 저는 하나밖에 못 합니다. 마누라 전화. 사진 선명하다 보면 또 한이 없는데 한번 쭉. 이 할머니 당시에 90세 정도 되셨는데 강진의 이순욱이 할머니인데 진짜 노래 보따리가 틀어져가지고요. 그 며느리가 옆에서 어머니 그거 해보셔 그러니까 그냥 목록이 쫙 나오는데 진짜 한 30곡 불렀어요. 한나절. 근데 정말 귀중한 노래가 많습니다. 세대가 벌써 한 세대 위의 세대니까 그 당시 90세니까 정말 남들이 전혀 모르는 노래들이 막 나오는데 귀한 노래가 많이 나왔죠. 생각납니다. 이런 형태의 그 얼굴이 기억력 좋은 얼굴입니다. 이 장면은 고흥의 그 장애마을이라는 바닷가 마을인데 할머니들이 한 30명이 방에 꽉 차가지고 정말 노래를 잘 하시는 동네인데 고흥. 진도 해남보다 오히려 더 잘하는 동네가 고흥이에요. 사실 안 알려져서 그렇지. 그런데 이 장면은 민요가 대강 끝나고는 신세타령, 흥글소리라고 흥얼흥얼하는 신세타령이 전라남도 해안에 쭉 할머니들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중반이나 초반에 물어보면 안 되는 노래죠. 왜냐하면 서글픈 노래라 하다가 이게 그냥 분위기가 축 처져요. 눈물을 막 흘려. 자기도 눈물 흘리고 옆에 있던 할머니들도 눈물 계속 흘리는 거죠. 그 분위기 사그니까는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고 그래갖고 다른 노래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신세타령 할머니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그새 좀 정이 들어갖고 처음엔 안 하려고 하다가 아 그 짜잔한 노래를 뭐 하려고 물어봐. 아 할머니 하시는 김에 하셔야죠. 눈물 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제 꺼내 놓는데 바닷가의 할머니들은 남편도 바다에서 자식도 바다에서 친구들도 바다에서 죽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뭐 근대에 들어와서 배가 좋아져도 어차피 육지에서보다는 훨씬 사망률이 높으니까 그 죽은 사람 생각을 하면 또 자기 신세도 한탄스러운 거거든요. 굉장히 섬지방의 생활, 섬이나 해안 지방이라는 게 농산일도 해야 되고 가정일 다 하면서 또 바다에 나가서 또 일해야 되고 하니까 두 배로 힘든 생활이죠. 그러니까 그 서름이 복받쳐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신세타령이 흘러나오는데 아주 철양맞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철양맞은 노래 나오는 장면이죠. 이런 게. 즐거운 한때도 있고요. 이빨 하나 다 빠져가지고 이 할머니들은 굴 캐러 가다 말고 이제 구경하고 계시고 진도 제가 직접 만난 할머니들은 다 이름하고 노래까지 다 기억이 나는데 여기는 소마도라는 섬, 여긴 신안, 조공리 할머니라고 진도의 유명한 소리꾼이었죠. 무형문화재 돌아가셨고 이분은 강강술래 진도의 보유자였던 최소심 할머니. 이분이 또 사연이 있는데요. 강강술래를 비롯해서 이 신안의 그 어디냐 장산도인가 장산도란 라는 섬인데 워낙 이제 새댁 때부터 노래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고 알아주는 소리꾼이었는데 첫 아기를 낳고 바로 그 해에 강강술래철이 돌아온 거예요. 8월 추석이. 그러니까 뭐 정신없이 뛰어나가가지고 밤을 꼬박 세우면서 강강술래를 했습니다. 그때는 강강술래가 한번 달이 떴다가 집회까지 놀거든요. 달이 뜨면 보름달이 뜨면은 6시 땡 하면 뜨는 거죠. 12시 땡 하면 집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새벽 6시에 집니다. 12시간 동안 강강술래를 한 거죠. 말하자면.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만큼 신나게 정신없이 여성 해방 놀이로서 이렇게 뛰다 보니까 들어와 보니까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애미가 어디 가가지고 애가 고파가지고 자지러져가지고 말이야 축 늘어졌는데 요놈의 애핀네 요놈의 며느리가 어디 갔냐고. 어디 간지 뻔히 알지만 뭐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강강술래 판을 깰 수는 없는 거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갈등 때문에 소박을 맞았다. 뭐 이런 그 다음부터는 소박 맞을 위기에까지 처했던 것 같아요. 소박 맞은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하도 야단을 맞고는 그 다음부터 노래를 안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도 소문이 나가지고 저희들 같은 사람이 찾아갔는데 노래를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걸 할머니 이제 MBC에라도 녹음을 해주셔야지 그 좋은 소리를 이제 가슴에만 품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저한테만 해주세요. 살살 달래가지고 노래를 했는데 이미 기력이 좀 쇠하셔가지고 숨이 짧으니까 노래가 제대로 안 나왔는데 그래도 기가 막힌 성음이 나와요. 아주 살살 물어놓은 곰삭은 소리가 달라야 사운드가 진짜. 나중에 민요 감상회 따로 하십시다. 오늘은 얼굴만 보여드리고요. 이 정도 하고요. 그 소리 어디서 들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네네. 그 검색에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라고 하면 바로 MBC 정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제가 만든 거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회원 가입이고 뭐가 아무것도 필요 없이 노래를 기본적으로 250곡은 들을 수 있고
거기서 또 링크하는데도 무료로 가면 2,500곡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 들으려면 한 석 달쯤 걸립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할머니 얘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할머니들의 성품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요, 진짜 훌륭한 성품이 있는데, 여성이면서 나이 든 분이잖아요. 그 이중성이 있는 건데요. 여성으로의 성품은 여기 여성분들 훨씬 많은데 보면 모성애가 있죠. 아기를 낳아봐야 알겠지만 모성애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이런 일을 다 하면서 일종의 그 삼신할머니라는 전통 민간 신앙이 있거든요. 그런 삼신할머니가 현신한 거죠, 이 땅에. 모든 할머니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손자까지 손녀까지 다 이렇게 키워주고 하시.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그 전통 민간 신앙에서 보면 삼신할머니 역할을 바로 하는 것이고, 물론 삼신할머니를 집안에 모셔두고 이렇게 섬기는 일도 할머니가 하면서 자기가 또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불교에서 보면 중생을 살리는 역할이 약사열애라고 하던데요. 그 아기가 아프면은 반부당 짓을 해서 고쳐야 되고, 뭐 그런 거, 보건소가 옛날에 없었고 멀고 하면요, 뭐 그런 것도 다 배워가지고 아기를 살리기 위한 해서 그 전통 그런 주술요법 같은 것도 다 습득을 하는 거거든요. 별걸 다 아는 할머니들이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 다 모성애의 발로고요. 또 일단 먹여 살리는 것, 생존에 책임을 지는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할머니, 그런 할머니의 존재는 그 신의 가신, 집안에 신이 쭉 있는데 삼신도 그 중에 하나고, 조왕신, 부엌에서 식구들의 그 먹을거리를 마련해주고, 또 불을 음식을 하려면 불이 필요하잖아요. 부엌에 불나지 않게 화재 숨어가지고, 이런 할머니 신이 조왕신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어머니 신이죠. 그런 역할을 또 했던 거고요. 어떻게든지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양식이 모자르면 산에 가서 산나물 뜯어다가, 그 철에는 계속 산나물을 한 보따리씩 뜯어다가 해서 먹이고, 또 품팔이 해가지고 뭐 보리방 하나도 쪄서 갖다 애들 먹이고, 떡장수에 먹이고, 무슨 장수해서 먹이고, 그래갖고 남자들이 못하는 일을 무진장하면서 식구들을 먹여 살렸던 것이 여자들이란 존재죠. 그 우렁각시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건 이제 경상도 쪽에 밥 내고 일하고 집에 가면 밥상이 차려져 있어요. 이상하다. 그리고 먹고 나서 보면 이튿날 가면 또 밥상이 차려져 있고, 하루는 밥 먹고 나서 옆에 숨었어. 보니까 웬 각시가 항아리에서 고딩이라고 우렁이에서 웬 각시가 나오더니 밥상을 치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꽉 잡고 나오고 살자 이래가지고 이제 살았다는데, 우렁각시도 그 여성이 그 밥을 해 먹이는 존재로서 굉장히 재밌는 설화고요. 또 불교에서도 급식 공덕 하였느냐 염라대왕이 물어보잖아요. 너는 살아있을 때 무슨 공덕을 쌓았느냐. 목마른 자에 물을 주어 급수공덕 하였느냐. 배고픈 자 밥을 주어 급식 공덕 하였느냐. 뭐 다리를 놓아 월천공덕 하였느냐. 공덕 쌓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급식공덕이죠. 저는 급식공덕을 많이 당하고서 봤죠. 할머니들한테 얻어먹은 밥이. 베푸는 먹여 살리는 능력이 할머니의 특성. 또 공감 능력이 뛰어나갖고 그냥 누구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 얘기를 청하면 하고. 저한테는 아주 좋은 취재의 대상이 됐던 거고, 또 그렇게 얘기를 들어주면서 서로 할머니들끼리 얘기하면서 그 심리적인 치유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주면 얘기한 사람이 자기의 어떤 아픔이 있었던 거를 털어놓음으로써 치유가 된다고 하잖아요. 또 들으면서 공감하면서 자기도 또 치유가 되고, 이런 심리 치료사의 기능도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여성으로서의 성품이라고 보고요. 또 원로로서, 나이 든 분으로서의 그 성품이라 하면 경험이 많고 거기서 우러난 생활의 지혜들, 인생의 지혜, 이런 걸 그런 걸로 꽉 찬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별로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자기 경험을 빌어서 또 간접 경험도 많잖아요. 할머니들끼리 늘 소통을 하니까. 그래서 일을 원만히 처리해주는 능력이 생겼다. 포용력이 생겼다. 여간해서 화를 안 내죠. 그런 힘이 있고, 또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 할머니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제강점기를 겨우 견디고 또 6.25 겪고 근대화라는 그 어마어마한 변화의 시기를 온몸으로 겪으면서 적응하기 힘든 세상을 겪어온, 이 다른 나라 같으면 한 3세대에 걸쳐서 겪을 일을 우리는 한 세대에 압축적으로 겪은 거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혼란이 굉장히 심할 텐데 뭐 그런 것들 다 그냥 끄떡없이 견디는 것이 할머니들의 힘이죠. 그냥 자기가 무너지면 식구들이 불안해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견디는 힘이 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힘들이 이제 할머니들 얘기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인터뷰를 통해서 저는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머니들 만나기 시작한 거지만, 만나면서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참 내가 할머니들 육성을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으면 굉장히 아쉬웠겠다. 난 학자도 아니고 뭐 그냥 PD일 뿐이지만 이런 건 학문의 한 대상도 될 필요가 있겠다. 또 역사학에 좋은 소재고 구전된 역사죠. 또 인류학에서 그 인간이 살아온 어떤 역정 같은 거, 또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데 여성사, 뭐 모든 학문에서 다 할머니를 중요한 대상으로 삼아서 그 풍부한 그 축적된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머니들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역사의 주체로서 민중 생활사에 아주 좋은 증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기록해오는 것을 보면 정치, 경제사 같은 거, 사회사도 뭐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그 서민들의 생활사는 조금 도외시되는 경향이 있죠. 시시콜콜한 것들, 이런 것도 남자들은 모르는 여성들만이 아는 그 살림의 어떤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음식 같은 거, 토속 음식 같은 거는 남자들은 먹기만 하지 만들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토속 음식의 역사 같은 것은 할머니들 통해서 전송되어 온 것이고, 뭐 또 의례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또 그 여성사의 일부, 여성사는 뭐 따로 독립해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남성 우월의 시대적 상황에서 겪은 여성들만의 그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시집살이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할머니들만 가지고 있는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저의 전공 분야인 이제 전통 문화에 관련해 가지고 정말 좋은 그 캐리어라고 영어로 하면 감지 가지고 전달해주는 그런 분들인데, 전통 의례 같은 거, 각종 명절 다 할머니들이 다 챙기고 음식 마련하고 다 이렇게 거행을 하지. 뭐 안택고사 지내는 거 우리 집도 옛날에 어머니가 하셨습니다만 저더러 이제 맏아들이라고 절하라고 그래서 하기 싫은데 막 하고 또 얻어먹고 그랬는데, 뭐 그런 거 다 할머니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냥 다른 일을 대외적인 일을 하고, 할머니들이 아무래도 이 신하고 소통하는 그런 영매 같은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사 지내는 사제의 역할을 여성한테 맡기는 거죠. 혹시 뭐 모계사회의 전통이 조금 남아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렇고 음식 같은 거는 진짜 여성들이 다 담당을 하면서 할머니의 음식이 곧 한국의 전통 음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통 음식을 어디 가서 찾아요? 할머니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대대로 배운 대로 음식을 장만해서 자식들한테 먹이는, 그게 바로 전통 음식의 역사가 이어지는 현장인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의 여러 분야를 놓고 볼 때 그래도 전통 문화가 꽤나 남아있는 분야가 음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식, 복색, 주거, 뭐
뭐 언어, 여러 가지 의례 이런 걸 나눠 볼 때 뭐 남아있는 게 뭐 있습니까? 집은 다 양옥집이고 옷도 다 양복 입고 말은 이제 뭐 한국말 쓰지만 말 외에는 의례, 음식, 의례도 뭐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전통 혼례 누가 합니까? 근데 음식은 밥, 김치, 찌개 이 전통적인 게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할머니들의 덕이라고 봐야 되죠. 할머니들이 밖으로 나돌고 외래 문물에 탐닉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전통 문화는 그냥 작살이 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행히 할머니들이 전통을 담당해온 그 어떤 관성이랄까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집안에서 먹는 음식 자체는 좀 보존이 되는 건 아니냐. 또 의복에서도 남자와 달리 할머니들 치마 저고리 아직도 좋아하고 입으시잖아요. 머리 쪽지잖아요. 지금도 한 80세 이상 할머니들은 머리 쪽진 할머니들이 많으시죠. 그 전통 문화를 지키는 사람들이 남자들은 뭐 갈 안 쓰잖아요. 상투 다 자르고 두루마기를 입어도 그냥 찍고 바른 머리에다 그냥 구두 신고 참 보기가 싫거든요. 할머니들은 그래도 흰 고무 신에도 신고 버선도 신고 그런 할머니 많으시잖아요. 다른 나라 아시아 소수민족 가끔 가봐도 여자들의 복색을 보면 그 민족의 전통이 얼마나 변하고 있느냐 남아있느냐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옷을 그냥 쉽게 갈아입어요. 근데 여자들은 훨씬 다릅니다. 오랫동안 전통 복색을 입고 있는 그런 민족들이 많죠. 그리고 보면 여성들은 약간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그런 것들이 전통을 이렇게 담당하는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 저는 전통 문화를 갖고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좋은 걸로 이제 생각하는 건데요. 게다가 이제 진짜 제 전공 분야인 민요 같은 거는 할머니들이 워낙 기억력이 좋으시니까 술, 담배 안 하시고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아. 남자들은 술, 담배 그냥 뇌세포가 죽어가지고요. 수명도 짧고 그러니까 뭐 형편없죠. 할머니들은 보따리가 막 쏟아지는 거죠. 제가 할머니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 시간이 많이 30분 지났을 것 같은데요. 빨리 해야지. 그래 이제 할머니들의 육성을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이거는 이제 민속기행 방송에 나갔던 것을 김재현 씨가 또 할머니들 인터뷰 부분 잘된 이렇게 토막을 잘라내서 근데 제 나레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방송하는데 제가 제 목소리로 원고도 다 제가 쓰고 편집도 다 내가 해가지고 취재, 편집, 나레이션 다 혼자 원맨쇼를 하는데요. 그래서 목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조금씩. 근데 지금 목소리하고 좀 다릅니다. 젊었을 때라 방방 뜨는 이상한 목소리가 막 나오는데 감안해 주시고요. 우선 이제 아이나 기르는 삼신 할머니와 같은 이런 존재로서의 그 증언을 한 삼신 할머니. 요즘 젊은 여성들이 출산 관행에 문제가 많다는 말씀부터 시작하십니다. 풍년을 비는 의례 다음으로 또 중요한 민간 의례가 집안의 신들을 모시는 일입니다. 집안의 신으로는 집안의 최고 신인 성중임을 비롯해서 부엌의 신인 조화, 집터의 신인 터주, 또 출산의 신인 삼신할머니 등이 있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으니까 요즘 젊은 부인들한테 따끔한 충고가 될 만한 할머니의 삼신할머니 이야기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아프면 지금은 병원에 쫓아가서 근처가져오지. 그때는 뭐 병원이 있어. 삼선 할머니가 10살까지 따라다니기를 키워준다는 게요. 아저씨도 삼선 할머니가 10살까지 키워줬어. 엎어지면 낳아주고 삼선 할머니가 꼭 따라다니고 키워줬지. 지금도 없는 거 아니야. 있어. 지금도 이 아기를 낳고 뭐 못하려면 삼선을 잘 두면 기적으로 낳는데 돈이 흔해놓이 따로 병원에 가서 배를 쭉 찍어내가지고 나가지고 매련하고 존재하신 삼선 할머니가 아이 탄상할 지가 좋겠자 탄상을 지게주고
나는 좋은 날 수치 좋은 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나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안 그래. 까지 배만 좀 아프면 앞에 죽기도. 옛날에는 찌는 법이 없었어. 삼순 할머니가 다 나한테 존재해 주지. 지금도 가만히 있으면 지저도 다 나요. 그게 돈이 꺼내놔요. 할머니는 아홉을 낳죠. 아홉. 난 아홉을 낳아도 먹고 보지도 못했어. 혼자 낳았어요? 혼자 어떤 댕기다가도 낳고 밥하다가도 낳고 아이고. 그렇게 수월하게 낳고 낳아가지고 고생도 안 했어.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엔 그 돌림병 중에 제일 무서운 게 홍역. 마마 천연두는 별로 그렇게 유행이 심하지 않은데 홍역이 지금도 막 홍역으로 죽는 청년들이 있다는데 이것은 예방주사를 안 맞아서 그렇고 10명을 낳는데 6형제를 홍역에 보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고추밭에서 녹음한 건데요. 하지만 명랑해 보이는 할머니는 젊었을 때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말도 못할 고통을 겪은 분이었습니다. 애들 키우다 아픈 적 없었어요? 아이고 아픈 일이 없어. 난도 나놓긴 많이 났어. 중기 7남매 하나 죽었어. 7남매. 신랑님. 옛날에는 혼이돼서 한 달에 둘도 죽고 3월 열하루 날 하나 10하루 날 하나 그래 막 혼이게 그래 죽고 그러면 혼이게 멋이만 6을 갖다 내렸어요. 그래도 살아요. 나는 사는 거 많아. 너무 많이 죽었다. 진짜. 그럼 지금 몇 남매? 3남매. 신랑이 이렇게 아유, 나중은 열을 낳았는데 너 기길래 이제 시간이 따보다 나 가정했는데 피해. 어? 아이 내가 이야기를 하다가 가정했는데 피나. 말씀을 하시다 말고 담배를 한 대 꺼내 피우시는 김씨 할머니. 40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어려서 죽은 자식들 생각은 잊혀지질 않는 모양입니다. 어머니 담배는 언제부터 배우셨어요? 요새 막한 달에 돈 주고 있어. 그것도 우리 친정 숙부가 담배를 피우게. 이제 막 불 갖다 내리고 미쳐서 내리고 싸게 우리 싸게 담배를 피우면 눈물이 그 지져나고 옛날에 꽃나무를 찌우지. 그래 이거 나무를 한다. 그러다 담배 여지면서 피우라하더라. 그래 한번 피우고 전에 신문지도 없었대요. 문풍지 정원을 막 뜯어가지고 문풍지 정원 뜯어가지고 그따 담배 내서 피우고 그랬어. 그때가 27이고 무슨하고 둘 때는 30한 대 때는 거 몰라. 그것도 몰라요. 더군다나 그 혼영만 뜯어가면 우리 안 봐주고 못 따지고 막 흘리겠다. 예, 홍역이 그렇게 무서웠다는 거. 우리 가슴에 한이 맺힐 수밖에 없죠. 이런 말 들으면 저도 좀 괴로워요. 어떻게 이걸 위로해드려야 되나. 그래서 차에다 이제 어떤 땐 담배도 함부로 싣고 다니고요. 담배 필 줄 아는 할머니들한테 드리고 또 음료수도 갖다 드리고 아니면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덩어리로 이렇게 쓸어드리고 손잡아 드리고 그렇게라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객귀 물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애가 급히 아프면은 뭐 병원에 갈 수가 있나요? 옛날에 차도 없고 산을 몇 개씩 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민간 주술요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였어요. 그 중에 이제 그 귀신이 왔다 이것을 퇴치하는 객귀라고 그걸 물리치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구남매를 키우면서 써먹던 여러 가지 요법 가운데서 가장 흥미로운 것이 객구 물리기였습니다. 칼을 들고 무섭게 해가지고 객귀를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다 가지다가 물 담고 독에 깬 게 넣고 고춧가루 넣고 소금 넣고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죽은 귀신이나 못 먹고 죽은 귀신이나 뭐 저기 올 때도 갈 때도 없는 귀신 어리공전에 떠다니는 귀신이나 진수성찬을 해놨으니까 이걸 먹고 썩 물러나라. 만약에 안 물러나다는 이 식칼을 가지고 배대지를 길이가지고 무색함에다 이어가지고 무색 둥이를 씌가지고 신이를 쏘야 들어갔다 열 퇴게도 팍 가라. 그러면서 이제 칼을 확 던지거든요. 못할 때는요, 이런 칼이 확 안으로 돌았어요. 안 나가요. 이제 수월할 때는 확 나가지. 그렇게 확 나가야만 거다리가 칼을 줘가지고 십자가를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제 이렇게 길어가지고
그 복판에가 칼날이 하늘 나가서 꽂고는 바가지 꽂다가 그게 둘이 개구멍이는 거예요. 아이고 그 싶은 나이 했어요. 지금도 1시간을 걸어야 겨우 버스를 탈 수 있는 상권. 네. 그 할머니가 이렇게 애 낳아서 기르고 잃기도 하면서 그 삼신 할머니 역할을 했다는 그런 대목이죠. 그리고 이제 또 어려운 살림 꾸려 나가야 되죠. 먹여 살려야 돼요. 애가 다행히 살아나면 이제 먹여 살리는 대상이 됩니다. 식구도 많아요. 옛날엔 대가족이라서 보통 10사람이 넘습니다. 뭐 동서까지 같이 다 살고 또 시집온 동서가 남을 뜯을 줄 모르는 동서가 하필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읍에서 오고 그러면 나무를 생전 어렸을 때 못 보면요 눈썰미가 없어갖고 눈썰미라도 있으면 동서 쫓아다니면서 금방 배우면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골 출신 할머니들은 나무를 잘 뜯으니까 그냥 도맡아가지고 온 14식구의 나무를 다 뜯는다든지 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네, 강원도 경북 할 것 없이 옛날에 산간의 주민들이 먹고 사는 방법은 화전을 일구어 농사를 지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전을 아무리 일구어도 워낙 식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늘 양식은 모자랐다고 합니다. 할머니 댁에서도 봄이면 산에 올라가 나무를 뜯어다 양식 삼아 먹었다고 합니다. 엄청 먹었지요. 나무를 계속 8개는 뜯었다. 계속 날마다. 그래도 그 나무가 내시 힘들어요. 옛날에는 난 거 다 떼고 이러니까 나무도 나고 저 큰 제 같은 데도 진짜 강산절을 가면 나무를 꽉 차 쌓여가지고 날마다 가지 뜯더라고. 가면 아주 한 짐씩 뜯어가지고 와요. 내가 기문에 못 가져올 정도로 이렇게 뜯어가지고 와요. 뜯어가지고 오면 그 이튿날 집에서 어른들도 삶아서 말렸잖아요. 삶아 말려면 또 그날 가 뜯어오면 또 그 이튿날 또 삶고 항상 꼭대기를 올라가야 돼요. 옛날에 그 나무를 뜯으러 참 산에 펄펄 날아다니셨겠는데. 그럼 옛날에 나도 산에 그 한번산 노인봉 흘러가해가지고 그냥 쌍계산이로 아주 멀리 가는 미신일 가서 산에 가서 산 너무 댕기면서 뜯어가지고 먼 데 가면 한 포기에 더 뜯으려고 그 아주 부대가 짐이 찬 것도 또 한 개라도 더 뜯어가지고는 보다 싸서 여기다 또 얹고 또 뒤잡아 이고 지발만 먹으면 없어. 14식구까지 됐어요. 친구들 있고 시동생 있고 뭐 동생 보고 이래가지고 그걸 안 해보고 집에서 그냥 이 밥이나 해먹고 있더라고. 세대 아래 다 그랬어 이 동네.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뜯어가지고 점심 밥도 있어. 아래 가면 다 점심 때 되면 먹고는 또 뜯어가지고 어떤 때 배고픈 때가 많이 생각나죠. 그 지고 나오자면 하죠. 어떤 때는 나무들 그러고 싶어가지고 이 산 너무 댕기면서 뜯다 보면 해가지고 그 어두우면 또 지고 나오고 어떤 땐 지고 나오고 이래 산을 치다 보면 다리 오는데 할머니 얘기를 듣다 보니 다리 호환에 관한 대목까지 뭐 시간이 좀 모자르겠는데 길쌈은 생각하죠. 길쌈 요새 여성들 길쌈 안 하는 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옷감을 다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는 게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머니들이 요새 세상 제일 좋은 게 뭐냐고 하면 옷 안 입어도 되는 거. 지금 옷은 하도 떨어지지도 않아가지고 지겨워서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는 좋다고 그래요. 빨래 안 하는 거고. 뭐 좋은 것도 있어야죠, 세상에. 길쌈 얘기도 아주 많은데 뭐 그 과정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또 산골짜기에서는 이렇게 막다른 골짜기가 있으면 산이 이제 삥 둘러쳐 있으면요. 거기다 소를 수십 마리를 몰아넣고 방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이제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배포가 큰 할머니들이 계셔요. 한 50마리씩 소를 키웠다니까 놀라운 일이죠. 아주 부자죠, 그런 경우는. 근데 그 산악 지형을 잘 이용해
해가지고 이제 하는 소 키워가지고 자식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다는 얘기를 수태 들을 수가 있죠. 먹여 살리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인데 뭐 이 새소리 흉내 같은 거 할머니들 잘 하시는데요. 비둘기 소리, 두견새 소리 뭐 이런 소리 흉내를 내면서 자기 어떤 아픈 여성들의 역사가 거기 투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밖에서 뻐꾸기 우는 소리가 들리길래 아주머니께 산에서 어떤 새들이 우는지 새 얘기를 여쭤봅니다. 낭구에 물 오르자마 또 비둘기 마늘이고 우는데 꾹꾹 지집 죽고 상체하고 자석 죽고 애통하고 물가 전진 수에 보내 슬프지요? 떠서 생각하면 참 슬퍼요. 쪽박 바꿔달라고 왜 대박 바꿔줘요 그러잖아요. 야, 그거는 이제 왜서 이제 그런가 하면 옛날에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밥을 할 때는 대박을 작은 걸로 쌀을 내주고 딸이 밥을 할 때는 대박을 큰 걸로 쌀을 준대요. 며느리 이제 그래 밥을 해가지고 이제 뭐 어른들 시동상 신우 다 퍼주고 나면 밥이 안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대박 바꿔줘요 이러잖아요. 며느리가 죽었어요? 며느리가 죽어 영원히 돼가지고.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그래 몹시했어요. 두견새 이야기 끝에 시집살이 이야기가 딸려 나옵니다. 그 두견새입니다. 그게 쪽박 바꿔 이렇게 그러죠. 그게 쪽박이 작아서 굶어주고 며느리 귀신이 씌워가지고 두견새가 됐답니다. 내가 우리 그쪽에 했는 게 내가 듣고 다른 사람한테 듣고 밥 내는 것도 그때 배웠고 나한테 그때 들은 이게 나는 배우지도 않아서 오는 다음에 들었어요. 듣고 하지 내가 한번 들은 건 아니야 그거든요. 불거치라 더운 날에 미거치라 지선밭을 한골 메고 두골 메고 상지고를 거듭에도 다른 정성 다 나온대 이내 정성 안 나오네 집이라고 자랑하니 시어머님 하신 말씀 3년 만에 새미를 다 메버리고 나름대로 쨍쨍한데 불거치 더운데 밭을 짓어서 영문이 미어치 짓어봤더 7골을 매도 한골 매고 두골 매고 30골을 걷어매도 다른 정성 다 나오는데 이내 정성 안 나오네. 이제 집을 찾아가니까 시아바이가 어디 왔든 새미느라 아리 왔든 거미느라 밭이라고 밑골 매고 불거치라 더운 날에 미거치라 짓어봤더 한골 매고 두골 매고 30골을 걷어매서 애라이 물리서라 그걸 싸 일이라고 때려잡고 나가잖아. 나가서 밥이라고 주는 거는 3년 묵은 버리고 사발국에 발라주고 장이라고 주는 거는 3년 묵은 꼬랑장에 젖수국에 발라주고 숟가락을 주는 거는 신님한테 던지다가 오리만치 주다주고 그래서 막 8포 천연에서 한 푼 따서 꽃갈 줬고 2포 따서 바람 줬고 머리 깎아 삭발하고 등대로 가서 등대로 가니 만처 3년 찾아가서 그때 자기 신랑이 이제 저 서울 갔다가 내려 와있는 꽃이 피더래. 서방님 앞에나 그 세대가 가는 거야. 밥은 주지 않는 못된 네, 며느리에게 일은 많이 시키고 또 밥은 주지 않는 못된 시댁에 한거해서 남편의 만류를 뿌리치고 집을 나가 머리 깎고 중이 돼서 3년 동안 돌아다니다 시댁으로 가보니까 시댁 식구들이 다 죽고 묘지에 여러 가지 꽃이 피어 있더라 하는 내용이죠. 제가 여기 요약을 잘 합니다. 통역도 좀 하고요. 목소리도 안 좋고 사투리가 막 튀어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나레이션이죠. 재밌어요. 또 이거는 이제 할머니들이 수다를 떨다가 어떤 할머니의 남편이 흉보는 대목인데요. 남편이 큰 승질이 또 떠가지고 몽둥이로 마누라를 패는 이상한 남편이 있었답니다. 할머니들 이야기는 시집살이 이야기 끝에
시어머니 시집살이보다도 더 무섭다는 신랑 시집살이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못되게 구는 경우를 신랑 시집살이라고 하는데 서로 빤히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남의 남편 험담을 하는데도 아무 꺼리낌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 집 신랑도 그전에 정말 너무 대체 노래가 일하다가 말고 미친 사람이고 지가 틱틱을 눌러면 때리긴다 그게 그래서 남보사도 벌고 또 다니 이거 좋아 내가 자주 우리 장국 이런 하면서 그날 얘기다 맞아요. 집에 안방에 맨날 스무가 있을 때 숨어가지고 여러 가지 받아 넣어놨어 그래서 일하다 말고 배가 등게 심해서 내가 땡기긴다 밤에도 집에 일하는 사람 이거 눈이 시뻘겋게 막 쪼면 막 겁이 나가지고 맨발로 삐깨도 우리 집으로 오네. 우리 집에 오면 뭐 당근구석에 우리 보따리까지 싸가지 나와가지고 이 할머니가 주인공 맞은 하도 말리서 못 가고 들리잖아. 아예 인정슬기 잘하면서도 그렇게 이거 집에 딱 돌로 밀고 쪼면 나도 보면 겁이 나서 나도 내 뺄때겠다 안 뒤도 그러면 번개가 때 어차피 밑이 못 피해만 맞는 거 이거 한 차례 얻어 맞아봐 나만 그래도 비키고 상거리 찍기네 빼고 그렇게 할때 안 찍기네 빼서는 맞아 죽었지. 맞아 죽었는데. 죽기나 죽으면 하지. 야. 그 없은 손으로 때리도 볼빙 야, 거야. 집에 마당에 그 돼지 저기 말랑에 큰 돼지 미길찌개 집에서 있을 때 미길찌개 그 돼지가 나와가지고 얼른 안 가다 따고 큰 돼지 그거는 말도 잘 안 듣더라고요. 가두려고 이렇게 혼자. 그래 얼른 안 가다 따고 그 마당빛 쌀이 짜를 딱 굴러들고 이 전대팔을 얼마나 미기 내는지 세상에 그날 비랑간에 전대팔이 이래저더라고. 그리고 옷도 못 벗고 뭐 조만한 사람 못 때릴지 여자들 그 약간 가지고 그러면 날라가고 갑자기 가끔은 마당에다가 각소리도 들려하면 날라가고 그랬어요. 아이고 참 시끌벅적한 그 할머니 맞은 얘기 정말 이날은 한나절 이렇게 떠드는데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좀 재미있었습니다. 편집한다고 좀 힘이 들죠. 사진도 잘 찍고 그랬는데 그 남자로서 진짜 바보 같은 짓이 마누라 때리는 일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이 다음에 큰 실수 안 할 겁니다. 저도 이런 할머니들 얘기 듣고 그러면서 다짐을 했어요. 절대 여자 앞에서 주먹을 들지 말자. 정말 바보짓이라. 저가 할머니들 또 부부 금실 좋은 영감 부부들 만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어쩌면 이렇게 같이 늙어 돌아가실 때까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가. 다정한 대화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취재고 뭐고 그냥 보기가 좋아요. 서로 인정을 해주고 다 털어놓고 이제 사는 모습들이죠. 자꾸 저를 되돌아보게 되죠. 나는 어떻게 하면 마누라하고 안 싸우고 이렇게 다 늙게까지 사이좋게 살 수 있을까? 아무래도 내 성질이 더러운 게 문제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마누라 앞에 있습니다만 제 성격이 더러웠었는데 취재 다니고 나서 확 바뀌었다고 본인이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잘 몰랐는데 많이 바뀌었대요. 할머니들 덕이죠. 할머니들이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할머니들의 그 참는 법도 여성들이 조금은 배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맞짱을 뜨면 깨지니까요. 맞짱을 뜨지 말고 살짝 한 발만 물러나세요. 그러면 남자들은 성질이 폭발한 다음에 팍 사그러들거든요. 그때 의기양양하게 내가 너 봐준 거야. 그러면서 또 다정하게 이렇게 해주면요. 남자들 변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일단 완충작용을 해야 되지 맞짱을 뜨면 남자도 안 변하고 깨지죠. 할머니한테 얻은 교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할머니들의 능력 또 하나는 신령님들을 모시고 소통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옛날에 산이나 집에서 시성을 드리던 얘기를 좀 여쭤봤습니다. 이전에는 저기 이제 산지당이라고 산지 모시는 거. 정월 초이튿날 산지를 모시요. 그래가지고 청산날 모두 가서 운봉을 해요. 그거 하나. 이거는 건너뛰겠습니다. 나때까지는 그랬어.
쳐다서면 넘어가면 이제 물 빠가지고 비도 몰고 오고 그날 지내가야 바람이 이고 있다는 신이란 신은 다 모시고 지낸 셈입니다. 그런데 집안의 신 가운데서 가장 어른으로 모셔지는 성주님 이야기를 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주님이 기분이 나쁘면 집 밖으로 도망을 가기 때문에 다시 모셔와야 한다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성주는 뭐 그전에는 도망도 나가다고 다투면 지금 도망가는 안 가는가 몰라. 성주님이 도망한가요? 도망가다가 잘못하고 그러다가 새벽도 가서 공개해가지고 또 갖다가 안 치고 이랬는데 지금 공은 어떻게 드려요? 이제 전날 받아가지고 받아와야지 어디가 있다 하고 남매가 붙었다 하면 남매가 받아주고 대추나무 많이 앉는다고 주로 그러더라고. 조생이 도망가고 도망가서 거기 앉아있어. 도망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정대가 아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집안이 잘 안 되면 나서 물어보나요? 공간이가 시끄럽다. 이제 저하고 한번 물어보고. 그거 모시는 게 재미구만요. 네? 그렇죠. 그게 재미가 있었어요? 아니면 겁났어요? 아이고 그런 거 하려고 하면 깨끗이 하려고 하면 힘들지. 그 귀찮지 않았어요? 하는데? 그래 하려고 만나면 안 되지. 집안의 신들을 모시는 게 힘들지 않느냐, 귀찮지 않느냐는 물음에 마음만 먹으면 귀찮지 않다 하고 말씀하시는 할머니.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게 하도 많았어요. 특히 이제 영등고사, 영등 할머니가 농사의 신이거든요. 그거 모시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고, 또 논에서는 용신제라고도 지내고요. 조상단지, 이거는 실제로 조상단지를 집에 모시는 집이 아직도 있는데 특별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없앴던 걸 다시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화전농사 이야기를 한동안 듣던 중 방 안에 조상단지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상단지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모셔놓는 작은 항아리죠. 그 속에다가 햇곡식을 넣어서 방 한 구석에 묵직하게 모셔놓습니다. 누구든지 죽으면 그 집안의 신이 된다고 믿는 것이 우리 전통 민간 신앙입니다. 이 집의 조상단지는 시어머니를 모셔놓은 곳인데 거기에 내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저 시어머님 모시놨지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일찌감치 세상을 떠났는데 하도 원한이 돼가지고 나는 고향 땅에 와서 가자한테 한술 얻어놓는다 했더니 고향 땅에 와서 아들한테 얻어놓는다 했더니 오셨다고요. 그런데 그래도 10년 넘었지. 그 전에 선대 조상들이 모셔놨었지. 그런데 그만 갔다 그만 우리 샤오님 돌아가지고 어째서 짓고 막 뒤집어져서 막 엉망진창 있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저기 이제 아프더라고 자꾸 아프고 제사 때만 되면 4월, 오늘 4월달에 어머니 제사인데 우리 양반이 아파서 아무도 못 앉아. 그때 제사 때만 되면 5년 정도 당에 다니까 죽나가 알았다네. 제사 때만 되면? 예, 병원에 댕기도 안 되고 나는 그런 것도 모양하는 거라. 근데 정오하러 가면 저 나가면 그럼 괜찮아 저희가. 그래 모시놨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참 조상님 많이 도와주지. 우리 아들도 외국 갔다고요. 딴 나라 가 살고 자손들 잘 살아. 옛날부터 예, 조상단지 모셔서 잘 산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할머니들이 또 뭐 민요라든지 이런 걸 잘 간직하는 그런 담당자이기도 하지만 또 본인들이 그런 고난을 겪고 살 수 있었던 데는 여성들만의 놀이 문화가 큰 몫을 했다고 봐요. 그 해방시켜주는 특정한 시기 명절이 있었던 거거든요. 어떤 걸 보여드릴까? 시간이 많이 돼서 꽃놀이 이거는 그냥 들으시고요. 나중에 월요리 청청. 애보름이 되면 부녀자들끼리 또 하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경북지방의 경상도의 강강술래라고 할 수 있는 월요리 청청이라는 놀이입니다. 놀 때, 너네 때는 월요리 청청에 하면 할 게 없거든. 아주 손 붙잡고 이제 마다하더라. 월요리 청청하면 그거 우리 친구들이 쓰면 20명, 10명, 5명, 저 씀씀은 대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나가서 월요리 청청 한번 하자 하면 그런 나가고 마다에서 마당도 놀라야 되고 그 놀라가면
그래 이제 저 젊은 애들 이제 섹스들 이제 처잘 때가 뭐 친정 왔는 섹스들 강막하 그래가 외래 신청하다 하고 뭐 그래고 놀고 그랬지. 결혼한 부인들도 하지. 이제 그 남자 며느리들도 이제 놀라는 남자 며느리들도 뭐 보름 전마가 친정 가보지 있나. 친정 가고 이제 친정 왔는 사람들 간다 그래가 하고 내가 놀고. 외로리 청청 월월이 청청 달아 밝은 달아 월월이 청청. 예, 그만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앞에서 떠드는 근거가 바로 할머니들 얘기 속에 다 나오고 있죠. 예, 저는 무슨 책을 보고 공부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노래와 이야기를 듣고 오늘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감히 떠들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만큼 할머니들의 존재는 중요하고 또 사라져가는 모든 것은 기록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너무 좋은 강연을 해주신 것 같아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한두 번 좀 받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궁금하신 거나 요즘은 주로 어떻게 그 녹음이나 제작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얘기해 주시죠. 요즘은 다니는 걸 중단당했죠. 김재철 사장이 오면서부터 MBC가 망하기 시작했는데 그 증거가 제가 하던 프로그램을 다 없앤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 별 돈도 안 드는 건데 하여간 저를 좋지 않게 제가 저항을 했기 때문에 제 프로그램 다 없애고 다니는 일을 못하게 돼서 제가 지금 빼짝 말라가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정년 퇴직이 가까워져 갖고 내년부터는 또 제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방송은 안 하지만 방송 안 하더라도 뭐 이런 여러분들 만날 기회도 많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좀 섬 지방 같은 게 더 다니고 싶고 아시아의 그 해묵지 않은 민속 전통 같은 것도 틈나는 대로 다니면서 좀 섭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녹음하러 다니시면 거의 집에도 잘 못 들어가고 그러셨겠어요. 마누라를 잘 만났죠. 하는 얘기를 제가 인용하면 남편이 나가면 뭐 편해서 좋고 뒷바라지 안 하니까 남편이 들어오면 반가워서 좋고 그랬답니다. 아이고. 뭐 어떻게 몸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너무 마누라한테 잘해줄 필요. 왜냐하면 남편이 나가는 거를 못 견뎌하는 여성들도 있어요. 그건 너무 의존적인 거죠.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무슨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같이 다니던 PD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조금 하다가 말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녀야 되는데 못 다니게 되면 그건 남편이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존하지 말고 남편이 없으면 없는 대로 편하잖아. 실제로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남편도 마누라한테 잔소리를 가끔 할 필요가 있다. 그럼 나가면 편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좀 아쉬울 만하면 들어와서 또 잘해주고 그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는 정말 안 들어본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과정이 어땠는지 얼마나 장기간에 걸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이런 거는 아직도 그 진가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청취도 해보시고 또 선생님이 쓰신 책도 몇 권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세션으로 가서 우리 그 김지한 작가